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루에 2만 번 정도 이루어져요. 이 호흡이 우리가 무의식으로 분류를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막을 이용하거든요. 이 횡격막이 요추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2만 번 정도의 호흡을 하니까 이 운동 활동도 역시 2만 번이겠죠. 모든 근육이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서 모양이 형성되시는 건 아시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 근육이 단련되는 것처럼 2만 번이면 단 하루만이라도 충분히 그 모양을 잡힐 만큼 많은 수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2만 번을 수축 팽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근육은 여러 근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결국에는 요추를 잡아당기면서 허리에 통증을 만들어내고요. 골반 모양이랑 방향, 위치를 변화시켜요. 다시 이게 대퇴골이랑 엉덩이 근육이랑 이제 그 무릎에도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육이 불균형하다는 얘기는 뼈에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육 때문에 뼈가 틀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몸 전체가 틀어지게 되는데, 이 몸 전체가 틀어진 상태가 되면은 보통은 체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요. 이런 거는 다시 뇌로 들어가는 산소랑 혈액의 공급량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정신력이나 집중력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 보면 보통은 호흡이에요. 보통 우리는 들여 마시는 호흡에 비해서 내뱉는 호흡의 양이 적거든요. 호흡 활동이 워낙 불규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을 하기도 해요. 그 pH라고 하는 게 있죠.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서 이런 게 무너지면 이제 몸 조직이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숨을 과도하게 들여 마시고 내뱉는 숨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호흡의 균형이 틀어지면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몸의 이상을 더 자주 느끼게 돼요. 이게 다시 숨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요.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숨은 생각보다 나비효과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큰 변화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들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배우면요, 코로 호흡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입으로 하는 호흡은 코가 가지고 있는 이 여과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코에 코털이 있는 이유가 이게 들어가는 공기에서 여과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정화된 공기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코를 이용해서 숨을 쉬지 않고 입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되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요.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아도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모범생들이 보통 이제 자세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거든요. 이 학업 성적이 좋은 애들일수록 허리가 곧고 호흡이 좀 올바른 편이에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해봐도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앉는 자세가 불량하거나 서 있는 자세가 불량하거나 허리가 굽어 있거나 어깨가 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거북목인 경우나 삐딱한 자세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피우는 자세가 긴 호흡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호흡이 길거나 깊지 못하고 대부분 짧아요. 이렇게 호흡이 좋지 못한 거는 자세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흡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이 횡격막도 엄연한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근육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자세를 오래 취하다 보면요, 호흡이 틀어지고 마찬가지로 근육과 뼈에 모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들여 마시는 숨에서 여과되지 못하게 되겠죠. 근력 운동을 하면 특정 근육이 발달하는 것 같이 깊은 호흡이 일성화된 사람들이 보통은 횡격막이랑 그 연관 근육이 강한 수축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평생 얕고 빠른 호흡을 하고 있거나 입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반대죠. 떠올려 보면은 호흡과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깊은 호흡을 하려고 고든 자세를 취하라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는 사라지고 그저 명령만 남았기 때문에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고 나면 왜 우리가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되고 어깨는 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뭉치거나 아니 목이 뻐근하거나 피곤하거나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명확한 원인이 없는 만성 피로나 만성적인 통증 같은 거는 대부분 자세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세를 잠시 고치 않는다고 해서 아무리 머릿속으로 떠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비슷한 통증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좋은 약을 먹는 것도 몇 번이랑 며칠이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비슷한 통증을 일으켜요. 결국 모든 것은 호흡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호흡법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만들고요. 이 목 주위와 이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더 필사적으로 호흡하려고 이 주변을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북목이 되기 쉽고요. 어깨가 굽고 허리가 구부려져요. 잘못된 자세는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뼈에도 무리를 줘요. 그래서 관절이나 혈액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건 또 세포 재생 능력이랑 산소 호흡에도 문제를 줘요. 그래서 뇌 활동에도 영향을 주겠죠. 뇌 활동에 문제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판단력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로써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거나 마음껏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간단한 행동이나 취미에 잘 살펴보면은 공기를 밖으로 빼낸다, 배출해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숨을 내쉬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안정됨을 느끼거든요. 모두가 과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여 마시는 숨만큼이나 내뱉는 숨이 다 뱉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노래를 배우는 연습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 부르는 방법에 앞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자세나 호흡법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노래의 어느 부분에 숨을 들여 마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내뱉는지, 이런 호흡법을 먼저 배우거든요.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도 일종의 근육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육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축이랑 팽창의 훈련이 필요하고, 나쁜 자세는 고음이나 안정적인 저음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이 좌우가 대칭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애초에 폐를 보면은 이 폐가 나눠진 개수가 좌랑 우가 다르고요. 심장의 위치도 다르고요. 간의 위치도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쉬고 들여 마시는 숨 하나하나가 모두가 잘못됐고, 이런 작은 호흡법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은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왜 해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굳이 명상할 시간이 없다거나 마음의 여유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적어도 호흡을 다듬는 어떤 연습이나 그런 신경을 좀 써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나 호흡을 조금 더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우리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